안녕하세요. 경제학개론 8조입니다. 발표 전반부와 후반부 중 전반부를 맡은 박기영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러합니다. 차례를 확인해주세요. 계엄령은 전쟁, 내란, 국가 비상사태 시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대가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비상계엄령의 여파는 경제 전반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계엄령 선포는 정치적 혼란을 극대화하며 국내외 경제 주체에게 강력한 불확실성 충격을 주었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란 정책, 제도, 시장 흐름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저하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계엄령은 기업의 투자 판단과 소비자의 소비 결정을 지연시키는 등 실물 경제 전반에 부정적 충격을 더하게 됩니다. 소비자 심리지수와 경제심리지수는 2024년 12월을 기준 전월 대비 각각 12.5, 9.7만큼 하락하였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은 소비자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총 수요를 감소시키며 경제심리지수는 기업의 심리지수를 포함한 지수로 하락한다면 기업이 생산량을 줄이고 투자를 위축시키며 고용을 줄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엄령의 파급 효과를 거시경제 이론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엄령은 부의 소요 충격을 일으켰습니다. 계엄령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확대는 소비자로 하여금 소비를 위축시켰습니다. 기업들은 정책 리스크와 투자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투자 결정을 보류하는 등 총 수요를 감소시켰습니다. 계엄령은 부의 고공급 충격도 동시에 발생시켰습니다.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수입 물가가 상승하여 원자재 값이 상승하였고 더불어 총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총 생산이 감소하여 이는 노동력을 감축시키기에 총 공급은 감소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 부의 공급 충격이 지속되고 적절한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장기 총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즉 경기가 후퇴할 우려가 있습니다. 계엄령으로 인한 경제 변수에의 파급 효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입니다. 계엄령 이후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25년 1월 전월 대비 0.7% 상승하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르는 현상을 앞서 설명드린 공급 충격과 환율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의 여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그래프를 참고하여 주세요. 부의 수요 충격은 일반적으로 물가를 낮추지만 부의 공급 충격은 단기적으로 물가를 높입니다. 이번 계엄령 사태는 부의 공급 충격으로 물가 상방 압력을 주지만 총 수요의 감소라는 요인 또한 크게 작용하여 이를 어느 정도 상쇄시킨 것이라고 판단 가능합니다. 계엄령 이후의 인플레이션율은 2% 초반으로 표면적으로 수치상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계엄령이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요와 공급의 충격이 장기적으로 발생한다면 경기 후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율 급등으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을 줄 위험이 있고 임금 상승률과 인플레이션율의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개인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은 높아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엄령의 물가의 파급 효과를 정리하자면 이러합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의 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환율 상승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였는데 2025년 1월 기준 휘발유는 9.2%, 경유가 5.7%가 상승하는 등 사례가 존재합니다. 식료품인 커피 원두 수입가는 전년 초 대비 36.5% 상승하였고 소고기, 밀가루, 식용유 등 수입 가격도 상승하였습니다. 필수재 가격의 상승은 서민 경제에 직접적 타격을 주므로 부정적인 파급 효과이며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 위축은 경기 둔화와 직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실업률의 변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엄령 선포 이후 대한민국의 실업률은 2025년 1월 3.8%로 전월 대비 1.6%포인트가 급등하였습니다. 이는 특히 계층별, 산업별 편차가 심한 불균등한 고용 충격으로 나타납니다.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이 전 계층의 2월 실업률 3.7%보다 3.3%포인트 높은 7%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도소매업, 제조업이 각각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8.1,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1.2%로 감소하였습니다. 제조업 감소는 투자 보류, 공급망 혼란, 도소매업은 소비심리 위축, 유통 불안, 건설업은 원자재값 상승과 대외 신인도 하락에 따른 해외 프로젝트 보류 및 무산 위험 등을 요인으로 판단 가능합니다. 실업률의 일시적 상승은 일반적인 경기 순환의 일부로 판단할 수 있으나 계엄령과 같은 극단적 정치적 충격 이후 나타나는 실업은 구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비숙련 노동자에게 이러한 효과는 더욱 심각합니다. 계엄령으로 인한 실업률의 상승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실업률의 증가는 다음과 같은 심리적 경제적 파급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먼저 미래소득 기대 하락으로 소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 회피 심리가 강화되어 지출 억제, 저축 성향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상환 부담 증가는 자산을 매각시키거나
금융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계엄령이라는 제도적 리스크와 실업률 상승이 결합될 경우 경제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닌 심리적인 침체 상태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입니다. 계엄령 전 11월 원 달러 환율은 약 1395원이었습니다. 12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시장 심리에 큰 변화가 발생했고 원화 환율은 뚜렷한 약세를 보였습니다. 계엄령 선포 당일 원 달러 환율은 00시 20분 1442원까지 치솟았다가 1402.09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불확실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후 해외 관세 등과 더불어 정치적 긴장이 심화됨에 따라 원화는 계속해서 압박을 받았고 환율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12월 말 원 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치솟았고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환율 변동은 투자자들이 국내 정치 불안으로 인한 위험 프리미엄과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계엄령 발표로 인한 긴장 상황은 자본 유출 압력을 증가시켰고 언론 등은 원화 가치 하락을 촉진하였습니다. 환율 급등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확산시키며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업 심리지수 등의 경제 심리지표를 하락시킵니다. 또한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같은 가격의 외국 제품을 사는데 더 비싼 돈을 지불하는 것이므로 수입 물가에 상승 압박을 줍니다. 이는 소비재의 가격 인상, 중간재 및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므로 소비자 물가를 상승하는 압력을 지닙니다. 물가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실질 임금은 줄어들며 더불어 기업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 축소가 이루어질 확률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엄령 선포가 이자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거시경제 모델에서 이자율이라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고채금리와 시장금리와 같은 실질적인 지표를 분석하였습니다. 계엄령 발표 이후 시장은 향후 경제 및 정치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국채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10년 만기 국고채는 연이율 2.713%에서 2.765%로 0.052%포인트 상승하였으며 국채뿐만 아니라 3년 만기 AA- 등급의 회사채 또한 연 3.196%에서 3.210%로 0.041%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계엄령이 야기한 정치적 충격은 투자자들이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여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며 시장의 기대와 위험을 반영하는 국고채 가격이 하락하고 채권 가격과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채권 금리와 시장 금리 전반이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의 파급 효과는 단지 채권금리 상승에 그치지 않고 여러 경로를 통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국고채 금리 상승은 은행 대출금리, 회사채 금리, 예금금리 등의 전면적인 상승을 유발하여 민간 투자의 구축 효과와 가계의 소비 여력 감소로 인한 내수 경기 침체로도 이어집니다. 둘째, 회사채 금리 상승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여 투자 위축 효과가 나타나 경제 성장 동력이 약화됩니다. 기업들이 채권 발행 대신 은행 대출에 의존하게 되면서 은행의 신용 위험이 집중되기도 합니다. 계엄령 선포 상황에서 거시경제 변수 간의 관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물가와 환율 간의 관계입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의존도가 강한 한국의 수입 물가 지수는 상승합니다. 수입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비자 물가의 상승에도 압력을 가합니다. 왼쪽의 도표를 보면 외환위기 당시 1998년 수입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7.5% 증가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약 448원 증가하였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러우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겪은 2022년 또한 같은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율과 물가는 일반적으로 정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2025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둔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2025년 1월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2% 증가했지만 2월은 2.0%로 1월에 비해 인플레이션율이 둔화되는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소비와 투자가 급감하는 총수요 감소가 나타났기에 물가 상승률을 어느 정도 둔화시킨 특수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와 실업률의 관계입니다. 필립스 곡선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은 상충관계에 해당하는데 이를 통해 계엄령 선포의 경제적 영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과 2025년 1월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은 각각 1.9%, 2.2%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0.3%포인트가량 증가함에 따라 실업률은 같은 기간 3.8%에서 3.7%로 감소하였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증가함에 따라 실업률이 감소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필립스 곡선을 벗어나는 특수한 경우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2025년 2월 물가 상승률은 2.0%로 1월에 비해 물가 상승률이 감소했지만 2월 실업률은 1월에 비해 낮아졌습니다.
필립스 곡선은 단기적으로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의 상충관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지만 정치와 사회적 충격, 총수요 등의 충격을 고려하지 못합니다. 이번 계엄 상황에서 필립스 곡선은 부의 공급 충격으로 인한 물가와 실업률이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자율과 환율의 상관관계는 추후 통화정책에 관한 부분에서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국가 정책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거시경제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의 완화를 위하여 현재 정부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긴급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확장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채택하였습니다. 통화정책의 측면에서 한국은행은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경기 둔화를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2025년 2월 25일 기준금리를 3.0%에서 2.75%로 5월 29일에는 2.5%로 추가 인하하였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단기적으로 총수요를 부양하고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국정 공백에 관한 신뢰 회복 없이는 유동성 함정이나 인플레이션 기대치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는 기준금리가 인하되었다 하더라도 불확실성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위험 프리미엄의 증가로 인해 시장금리는 하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이자율 인하가 국내 자산 수익률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한 외국 자본 유출과 달러 수요 증가가 환율을 상승시키는 이자율과 환율의 음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장기적 효과로 환율 상승을 들 수 있고 환율 상승은 다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며 국가의 신용도 하락과 외환 부족을 초래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 유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환율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를 유지하거나 인상해야 하는 딜레마적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한계점이 발생합니다. 재정정책의 측면에서 정부는 2025년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약 1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하였으며 5월 1일 비로소 국회 본회의에서 4조 8,267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이 확정되었습니다. 1차 추경 중 4조 201억 원이 민생 안정을 목적으로 소상공인, 소비자, 취약근로자,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기적으로 일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에 기여하였으나 소비 심리 회복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재정 지출 확대는 수요 진작을 통해 디플레이션 위험 완화에 기여할 수 있고 내수 확대를 통해 수입이 증가하여 경상수지가 악화되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만약 재정 정책이 국가 신뢰 회복에 기여하면 환율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시행 중인 경기 부양 정책과 정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 확대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일부 시중은행의 경우 비상대출 한도를 설정해 자금 경색을 방지하였으며 환매 조건부 채권인 RP 매입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유동성 공급 확대 조치를 통해 단기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하였으며 시장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기업의 설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유동성 확대는 물가 상승 유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합니다. 두 번째 정책은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입니다.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활용한 시장 개입을 실시하였으며 국채 매입을 확대하였습니다. 정책의 단기적 효과는 환율이 안정됨에 따라 수입물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 속도를 둔화시켜 자본 유출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국가 신용도를 방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필연적으로 외환 보유고 감소를 동반하기에 외환 방어 능력의 약화를 가져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 시 CDS 프리미엄이 재상승하여 국제 신뢰도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정책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긴급 지원입니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 가계 등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기에 소비 지출이 확대되었으며 총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영업 폐업을 방지할 수 있기에 고용 유지에 효과가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실업률이 상승하는 것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반복적인 현금성 지원은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며 비효율적인 사업체 역시 생존하게 되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증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정책은 고용 및 사회 안전망 보강에 관련한 정책으로 청년 및 비정규직 고용 장려금을 확대하고 긴급 고용 안정 자금을 통해 대량 해고를 방지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 문항과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학개론 8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